실전 매매 최고 수익 일 이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제한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침에는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상승하다가 혼조해서 다시 소폭의 양대지수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약세에 띠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어제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좋았다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세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반도체 AI 제약 등 양호한 모습 가운데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신고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 말씀해 주시죠. 예, 해외 시장 양호인데 국내장 혼조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국내장 혼조는 특정 섹터,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가 약하면서 우리나라는 약세를 주거나 혼조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 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번 주가 그 마의 11월 만기, 정통 만기입니다. 내일이 정통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은 수동형 필연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란 얘기죠. 먼저 얘기해주고 갈게요. 어제 미국장 또 양호하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간 거고, 결국 또 연준 의원 긍정 발언이에요. 아우, 두통 생겨. 지금 우리가 미국장을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락할 어떤 명분이 없어 보일 만큼, 도대체 미국장은 또 언제 하락하는 거야?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아마 그런 느낌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장이 파웰 말 한마디로 확 뒤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 의원들은 말이 나쁜 얘기는 안 나오고 립 서비스 얘기만 나오니 미국장이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장은 하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빠질 때는 항정없이 빠질 것 같고, 왜냐면은 이쪽에서 미국장이 빠질 때 고금리 장기화, 그죠? 예, 그걸로 그냥 매가리 없이 빠졌고,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그러니까 또 빠질 명분이 없잖아요. 실적 발표도 다 거의 지났고.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올라갈 때는 항정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밀릴 때는 항정없이 밀릴 것 같고, 기준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예요, 여러분. 이 미국장을 우리가 예측하고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그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근거는 지금 현재 시점은 실적보다는 지표. 바로 연준이 쓰는 그 정책의 어떤 그 변화, 피봇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은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섹터별 주도주 강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에코프로 약하면서 장이 밀리는 것도 먼저 얘기할게요. 바야흐로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4월달일 겁니다. 4월달.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잘 안 쓴다라는 얘기하면서 했던 그거, 수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는 그 만기 게임의 영향을 받는 어떤 그거, 지금도 그게 나오는 거고, 우선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변곡점이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생각한 만큼의 조정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 왜 그린 거냐면은 다른 쪽 섹터가 추세가 확 돌아가 버려가지고 우리나라도 공매도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 만들어졌는데 시장에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나쁜 얘기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이제 미국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는 항상 반도체예요, 반도체.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 방송에서 얘기 못한 게 있어서 지금 한번 얘기해보면, 이틀 전에 종합이 140 올라갈 때 막판에 코스피 204 피면 지금 코스피가 7.7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하기 좋게 8로 얘기하면 종합을 30을 동시호가에 더 땡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돈 1,000원이 올라가서 그렇지, 종합이 140포인트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1% 내외 정도밖에 상승을 못한 것도 증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증권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 그거 알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변곡점에서 약간 지수가 조금 더 밀리는 게 좋은데 안 밀리는 게 반도체가 강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게 왜 강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가 말의 중요성. 하락이 깊다가 정확한 거, 상승이 약하다가 정확한 얘기인데 강한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로 빠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권에서 움직인다는 것도 그것도 강하게 버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밀리면 지수가 밀리면서 다른 주식이 더 잘 갑니다. 반도체가 또다시 변곡점에서 제일 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도 신고가, 하나마이크론도 오늘도 신고가, 계속 신고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진이나 덕산네오 같은 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동진이도 엊그저께 이거 4만 원대까지는 간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런 게 3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저점 매수를 했을 때 32,000원 이하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벌써 지금 수익으로 바뀌는 이런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강하고 그 다음에 AI 쪽이 강한 것도 또 특징이에요. 무슨 특징이 있는 거냐면 AI는 통상적으로 성장주의 대표적인 격으로 4분기와 그 다음 해 1분기에 가장 모멘텀이 센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AI 종목들 움직임이 좋은 거고 여기에 제약주까지 지금 움직임이 좋거든요. 요새 알게 모르게 SK바이오 저점에서 또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거 갖고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도. 이처럼 섹터별로 이제 주도주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슈의 중심이 있는 2차 전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필연.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약하고 그 다음에 뭐 AI가 약하고 제약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다 약했다. 그러면 무조건 2차 전지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주면 우리는 가장 객관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한쪽에 포커스를 딱 잡고 있으면 반대쪽이 나빠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이 나빠야 내가 보는 게 잘 가는 거거든요. 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수급도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핵심 요점은 해외 시장 양호도 그럴 수밖에 없고 국내장 혼조도 그럴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이 높은 쪽이 크게 하락하니까 대신 내면을 따져보면 퀄리티는 되게 좋다는 거죠. 지수의 변동성은 되게 세지만 우리나라는 퀄리티가 좋은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수의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시장의 질은 좋아졌다. 특히 FOMC 이후에 하락할 빌미가 없어 보이는 시장, 그 가운데서 상승이 지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AI 제약 이렇게 나뉘어서 좀 움직임이 시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말을 하고도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정도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327 안착 체크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제 옵션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이거 지금 추세나 이런 거는 내가 이따가 미스터 마켓이 있죠. 오늘 수요일이죠. 미스터 마켓에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제 옵션 얘기 좀 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에 내가 그 옵션 포지션 갖고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나오고 좋아했으면 아마 나는 이걸 계속 얘기해줬었을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선물 옵션에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관심이 없어도 주식만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한 거예요. 시장의 어떤 큰 틀을 보고 할 때는 무조건 선물 옵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부를 해서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보면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월요일 날
무지막지하게 장이 폭등을 하면서 콜옵션에서 팔자 고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내일이 만기일이야. 그러면은 명분이 특별히 없는데 이슈 하나가 제거가 돼서 장이 올라갔는데 그쪽에서 수십 배가 터졌다. 그러면 만기 당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옵션의 가격은 그 가격을 찾아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풋옵션의 움직임이 좋을 게 그냥 상식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콜 매도가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지수가 위로 세게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거고 밀리는 게 좋은데 얼마까지 밀리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325로 확 죽일 확률은 떨어지고 한 325에서 322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위로 만약에 이번 만기까지 지수가 위로 올라갔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밴드가 얼마냐? 331에서 333 수준. 그러면 만기 이후에 또 장이 빠지는 거고 오늘하고 내일로 가면서 종합이 적절하게 325에서 322 수준으로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이후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로 이게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어쨌든 좌우당간 이번 내일 만기일은 327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한 325에서 322 수준, 그 다음에 위로는 33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폭도. 그래서 327 안착 체크에 가면 되고,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그 옵션 가격과 변동성 얘기 많이 해드려요. 지금 시리즈로 한 6번, 7번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요 정도만. 요 정도 하고 삼성전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2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은 2차 전지의 변동성을 제외하면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는 이유, 어쨌든 11월 달에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 4분기에 내가 돈을 벌을 때 어느 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어떻게 내거나 얼마만큼 내거나가 정해집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반도체 아마 이종복이만큼 반도체 얘기 자주 하거나 좋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 거고 특히 정해져 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사이드에 순환매 나올 걸로 동진 세미컴을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 하락장 폭락장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을 거라는 거죠.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조정받을 때 SK바이오 정도 하나 슬쩍 담아놨었어도 2차 전지 비중이 더 많이 안 들어갔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이고 반도체도 안 사고 제약주도 안 샀으면 1억이 2차 전지에 다 들어갔을 텐데 내가 1억을 갖고 있었는데 반도체에 한 3천만 원 들어가고 제약주에 한 2천만 원 들어갔다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갖고 얘기해 볼게요.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이는 것은 올라간 폭의 차이예요, 여러분. 에코프로가 60만 원에서 거의 10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당연. 나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쪽에 매수 추천의 의도를 좀 많이 갖고 방송을 한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퀄리티 높은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네, 변곡점 활용법, 변동성 활용법 12월에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높일지 이 시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미스터 마켓 오늘 오후 2시에 이종복 전문가의 또 뷰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